공룡을 멸종시킨 것이 소행성 때문이라고 확신하시나요? 이 무서운 생물이 사라진 이유에 대한 거대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과학계와 영화계 모두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죠. 하지만 공룡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과학자들은 이를 어떻게 알아냈고 왜 그것이 중요한 걸까요? 살펴볼까요? 1842년 영국으로 돌아가 볼게요. 리처드 오웬경이라는 과학자가 있었어요. 그는 거대한 파충류 화석을 살펴보던 중 메갈로사우루스, 이구아노돈, 하이리오사우루스 등 3가지가 공통점이 많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번뜩이는 순간에 이 모든 생물을 그리스어로 끔찍한 도마뱀이라는 뜻의 다이노사우리아로 합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공룡을 연구하고 공룡의 생김새에 따라 공룡을 분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찰스 다윈이 나타나서 더 나은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종은 그냥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진화한다는 사실이었죠. 이제 모든 사람들은 공룡을 정의하는 방식을 다시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계통 발생학적 분류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생물이 있는 커다란 가계도를 상상해보세요. 저 위 어딘가에서 메갈로사우루스와 이구아노돈을 발견하고 모든 공룡의 후손이 공통조상으로부터 나왔다고 말합니다. 마치 가계도를 거슬러 올라가면 궁극의 공룡 조상을 찾을 수 있는 것과 같죠. 멋진 계획처럼 들리네요. 하지만 상황이 조금 복잡해졌어요. 공룡이라고 하면 깃털과 부리가 있는 공룡과 없는 공룡이 있어요. 새가 특정 공룡의 사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바로 그때입니다. 어쩌면 공룡에서 진화했을지도 몰라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과학자들은 새의 가계도를 살펴보고 공룡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야 했어요. 결국 그들은 새가 공룡의 일종이지만 정확히 공룡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죠. 혼란스럽죠? 하지만 어쨌든 이제 두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멸종된 비조류 공룡입니다. 즉 이제 우리는 공룡의 멸종 원인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대신 조류가 아닌 공룡의 멸종은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답은 간단해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흔히 거대한 우주 암석을 공룡 파괴자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일 겁니다. 구글과 다른 검색 엔진도 친한 친구가 서로의 숙제를 베끼는 것처럼 이 점에 동의해요. 역사에 따르면 약 6,600만 년 전에 새가 된 공룡을 제외하고는 공룡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해요. 물론 진실은 더 복잡하며 모든 공룡이 한꺼번에 사라진 건 아니에요. 일부는 자연적으로 멸종했고 지구에 사는 동안 여기저기서 소규모 멸종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큰 사건은 마치 TV에서 갑자기 채널을 바꾸는 것과 같은 영화 장면의 변화처럼 보입니다. 펑 하고 지구는 공룡의 시대에서 포유류의 시대로 바뀌었어요. 과학자들은 이 시기를 백악기와 고생대라고 부릅니다. 이 특별한 이벤트에는 KPG 또는 KT 멸종이라는 별명도 붙었습니다. 보통 6,500만 년 전이라고 말하지만 6,600만 년 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해요. 소행성 충돌과 화산 폭발이라는 두 가지 주요 가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행성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으로부터 약 6,600만 년 전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소행성의 폭은 약 9.6km로 에베레스트 산만큼 컸습니다. 소행성은 마치 음속의 100배에 달하는 산이 지나가는 것처럼 매우 빠르게 하늘을 가로질러 지나갔어요. 그리고 충돌할 때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했죠. 공룡의 멸종과 관련된 장소인 칙슬루브 분화구 근처, 현재 멕시코 남부에 추락했어요. 충돌 주변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수증기로 사라졌습니다. 10억 년 전 이상의 오랜 세월 동안 가장 큰 에너지 폭발을 상상해보세요. 추락 현장 근처에는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여진이 있었어요. 불덩어리가 식으면서 지구 표면은 미쳐버렸어요. 땅은 뒤틀리고 흔들리면서 상상할 수 없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대륙은 거대한 바운시 캐슬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충격으로 날아오는 파편들이 폭풍우처럼 다시 쏟아져 내렸습니다. 멕시코에 떨어지는 거대한 파편 근처에 있지 않더라도 공중을 날아다니는 작고 뜨거운 파편에 맞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기가 너무 뜨거워져 전 세계 곳곳의 숲이 불길에 휩싸였어요. 더 볼 준비가 되셨나요? 거대한 쓰나미 차례예요. 해저가 모두 뒤집어져서 멕시코만 주변 내륙으로 파도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모든 공룡을 죽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상상해보세요.
예를 들어 뉴질랜드의 공룡들은 꽤 괜찮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공룡이 모두 멸종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그리고 갑자기 하늘이 마치 밤인 것처럼 어둡고 침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저게 뭐죠? 지구 전체에 화산재가 서서히 덮이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드라마가 시작돼요. 소행성 충돌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즉각적인 폭발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영향이 문제였어요. 하늘로 날아간 모든 물질이 햇빛을 가린다고 상상해보세요. 낮이 밤으로 바뀌고 기온은 매우 급격히 떨어집니다. 식물을 먹던 많은 공룡들이 죽고 사냥꾼들은 큰 잔치를 벌였지만 오래가지 못했어요. 햇빛이 없어서 먹이 사슬은 매우 빠르게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화산재가 다시 지구로 떨어지면서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기 시작했죠. 이산화탄소와 같은 다른 불쾌한 물질이 공기 중에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이산화탄소는 부서진 해저 조각과 섞여 온도를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지구는 동시에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했죠. 이때 공룡의 50%에서 80%가 영원히 작별을 고했습니다. 더욱 슬픈 건 이 수치는 종 자체만 집계한 거예요. 개별 동물이 목숨을 잃은 수까지 고려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아요. 공룡이 떠난 후 적어도 불쌍한 포유류는 마침내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포유류도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운이 좋게도 몇몇 용감한 포유류가 이 엄청난 혼돈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이들은 빠른 에너지 시스템, 유연한 식단, 비밀 은신처를 갖춘 작은 챔피언 같은 존재들이었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하나의 가설일 뿐이에요. 다음으로 화산 가설이 있습니다. 화산, 즉 불타는 산은 용암을 토해내고 엄청난 파괴를 일으키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가설은 폭발적인 분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더 은밀하고 느린 무언가에 관한 거예요. 공룡이 멸망하기 약 100만 년 전 지구 표면 아래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인도가 떠 있는 곳 아래에서 암석 강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지구가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인도는 큰 타격을 입어요. 마치 불타는 바다처럼 용암의 바다로 변합니다. 용암으로 가득 찬 덤프 트럭이 천천히 쏟아져 내리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굳어져 남은 용암을 데칸 용암대지라고 하는데 프랑스 크기의 땅을 덮고 있는 매우 깊은 층의 단단한 용암과 같은 거예요. 소행성 이야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진짜 문제는 대기에서 비롯되어 수십만 년 동안 이산화황은 걷잡을 수 없는 그림자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하늘을 어둡게 만들고 비를 독성으로 만들었어요. 식량원은 독으로 변했고 바다는 산성바다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치 온도 조절 버튼처럼 지구의 기후를 거꾸로 뒤집어 놓았죠. 혼돈의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생태계는 스트레스를 받았고 먹이 사슬이 끊어졌으며 생물 종들이 하나둘 작별을 고했습니다. 두 이론 모두 꽤 현실적으로 보였어요. 모든 전문가들이 어떤 이론이 옳고 공룡이 왜 사라졌는지에 대해 큰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정답은 무엇일까요? 불행히도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한 가설을 지지하고 어떤 과학자들은 다른 가설을 지지하며 우리는 머리를 극적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이나 과학자들을 너무 비난하진 마세요. 그들은 모두 공룡이 사라진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마침내 진짜 답을 알게 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계속 지켜봐 주세요.